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2월 17일이고요. 12월 달의 세 번째 주,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이브인가요?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모자를 쓰고 하겠습니다. 보시지 못해도, 빨간 모자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조금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너무 심하게만 나오지 말아달라. 그러면 저희 매매할 기회는 좀 줘라라는 생각 쪽으로 그래도 시장 거칠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참 괴롭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 계속 짜가면서, 어떻게 보니까 오늘 날씨가 또 무척 춥고 어제 내린 눈으로 다 얼었습니다. 아침에, 그 815 머니톡 녹화하러 갔다 오다 보니까, 거의 그 겨울 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디 특별한 일 없으시면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하시죠. 따뜻한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실 거리, 숙제 많이 내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좀 제가 톤이 약간 바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시황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다 라는 쪽으로 즉 약간 이제 슬슬 준비도 좀 해야 된다 라는 쪽에서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좀 예전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또 기준점 이탈하다 보니까 위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 이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에 변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서서히 준비하자.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 관점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죠. 네, 저희 시장 흐름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표들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죠. 그래서 먼저 지표 동향을 봤었을 때 환율입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참 또 지금 변화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자체적으로는 이게 깨졌습니다. 중요한 단계가 이제 이탈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제 104대 105대 요 정도 라인이었죠. 요 정도 라인이 지금 이탈을 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중요한 지지권들이 좀 이탈해가는 과정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105대가 이탈하면서 달러는 그동안 킹 달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쪽에서 무너지고 다시 되돌리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5달러대로 안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안착이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해서 다시 올라오기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은 yes, 한쪽은 no. 그러니까 연준을 믿는 쪽과 안 믿는 쪽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따가 금리 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좌충우돌 너가 맞아 내가 맞아 이러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상황 쪽에서 달러는 그러면 강하게 예전만큼 확신 있게 돌아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달러는 105대 이상으로 안착해서 다시 뭐 약간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고 올라가느냐 이 상황인데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105대에서 계속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이 대표적인 배경에는 하나가 대표적으로 유로화가 바뀌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제일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생각보다 22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도 방향도 그렇고 너희들이 과연 경기 그 엉망인 거 가지고 금리 올릴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로에서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금리를 똑같이 50bp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되게 라가르드 총재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한 3개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유로 22에서 그랬거든요. 라가르드 총재 톤이 미국 봐서 달러는 올리는데 우리는 그만큼 경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놓더니만 지금은 와서는 또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그때그때 달라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는 거 있죠. 믿는다는 거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쪽으로 확 바뀌고 이쪽으로 확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되죠. 그것도 참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입 싹 씻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희도 똑같네요. 예, 뭐 주식 시장이 앞으로 올라갑니다 했다가 안 가게 되면 입 싹 닫고 네, 다시 시장은 조정받 네,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요. 근데 시장의 흐름 맞춰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50bp하고 다음 내년 3월 달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돈 많이 풀었던 거 이것도 다시 긴축으로 들어간다. 아니 유럽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유럽의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디플레이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론 경기가 경기가 이게 자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어렵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만 보게 되면 물가 급등 거기다가 같이 경기도 위축되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디플레이션 쪽보다는 이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뭐가 더 어렵냐? 근데 디플레이션을 쓰면 이제 물가가 확 꺾여야 되겠죠. 꺾이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이게 스태그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잘못하게 되면 경기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제 유로는 생각보다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 유로도 그러면 이렇게 긴축이 강화되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가겠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달러가 이렇게 약하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약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달러하고 유로 달러 흐름을 한번 볼까요? 한때 이거 1 패러티에서 깨지는 듯 마는 듯 해서 아이고 이제 유로는 거의 끝났어 라고 했던 게 언제 그랬는 듯이 또 패리티 안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들어 올리기 시작하죠.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요 단계다 보니까 요 정도죠. 예, 그러면 야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들어온다는 거 되게 특이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보다 보니까 살짝 추세는 반전 시도가 나오긴 했죠. 네, 그런 쪽에서 추세적으로 지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긴축에 대해서 지금 이제 22의 의도가 맞다. 거기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보다 유로는 강세로 갈 기조가 지금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약세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 와 달러 약세 너무 좋아 라고 하는데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배경들이 유로화와 상대적인 관점 쪽으로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원화 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서 원화가 두드러지게 강세로 갈 만한 요인들이 일단 아닙니다. 왜냐면 유로화에 대한 강세 배경의 상대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화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위안화가 강세로 가야 되겠죠. 그 위안화 체크하는 흐름들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위안화는 지금 그렇습니다. 강세로 한번 가려고 시도했는데 더 이상 강하게는 못 가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포치 밑으로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뭐 7.3위안 이 정도까지 갔던 부분들이 7대에서 이탈하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이젠 점진적으로 위안화 강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강세가 지금 제대로 못 되느냐? 너희 이제 리오프닝 끝나고 경기 부양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경기 부양할 때 금리도 내릴 거고 거기다 재정도 많이 풀 거고 재정 푸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거고 그럼 이게 위안화의 강세 요인은 절대 안 되지. 약세겠지. 근데 결국에는 다 경기 개혁이 쭉 하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위안화 강세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경기 부양하고 할 게 많은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위안화 강세가 달러 대비해서 강하게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마찬가지로 달러 원 쪽도 지금 위안화와 거의 비슷하게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밀릴 것 같긴 한데 또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화 플레이를, 그러니까 달러 약세 쪽에 모멘텀을 안고 달러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로 이제 갈 것 같아. 그러면 신흥국 쪽에 주식 사라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최근의 기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1309원, 1300원대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뭐 요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환차익까지 생각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의문에 아직까지 남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다 좋다. 한국의 체력은 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요? 아직 전 세계가 한국의 체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럽 먼저 볼게요. 유럽 경기 지금 네, 물음표. 예. 한 일주 경기가 하강했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아서느냐 마느냐 하는 자리 쪽으로 좀 와 있는 상황들. 근데 여기다가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게 경기가 살아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요게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위쪽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왜냐면 금리가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거 파월 할아버지도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물가는 떨어지는 징후가 나왔어도 내성에는 안 차. 역시나 고용과 그리고 또 서비스 쪽을 생각하게 되면 더 꺾어야 돼. 언제까지? 예, 너희들이 해고될 때까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확인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를 일단 꺾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미국도 이제는 아이고 별로 안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럼 나머지가 어디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경기 지표들 엉망인 상황 쪽에서 이제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확인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상대 교역국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상태가 좋은 상황들이 아니죠. 그럼 중국은 또 고민을 하는 상황들이고, 우리만 아무리 다시 가동률 끌어올리고 정상화시키면 뭐하느냐, 팔 데가 없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리오프닝을 선언은 해놓고 이거를 좀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 그냥 대외적인 쪽이 여전히 안 좋으니까 그냥 내수 쪽으로만 부응을 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어떻게 T포인트를 맞춰가면서 움직일지가 관건인데, 그렇다고 내수만 계속 또 강화시킨다고 그러면 나머지 쪽은 다 죽고 또 오래 정체가 가게 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도 만약에 뭐 한 3개월 쉬어요, 6개월 쉬어요, 뭐 화재가 나서 가동이 못 돼요, 그런 정도는 봐주는데, 화재가 나서 우리 1년 쉬어요, 3년 쉬어요, 이거는 봐줄까요? 그 사이에 안에 있는 공장들 기계들도 다 녹슬고 또 뭐 그냥 일반적인 쪽으로 보면 그렇죠. 다 노후화될 텐데 이거 그냥 그럼 새로운 기계 다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냥 감수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한국에 대한 이제 체력을 볼 때 이제 수출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 자체가 지금 대외 환경이 이렇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 고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뚜렷하게 강세로 가는데도 아직 좀 저지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 결론은 그러면 이것저것 다 좋다. 수출 데이터가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뭐 10%대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강하고 있는데, 이 수입은 모르겠어요. 수입은 다른 문제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출은 드라마틱하게 이게 늘어나줘야 한국이, 그리고 또 미국이나 해외에서 보는 쪽에서 제대로 된 물건 그래도 잘, 중국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된 물건 잘 팔 수 있는, 근데 해외 여러 가지 나라들의 국가 사정과까지 다 비교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 한국의 수출만 보면은 경기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세계 경기에 대한 바로미터요. 그러면 한국이 수출을 잘하려면 유럽 좋아야 되고 미국 좋아야 되고 중국 좋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나마 미국 좋은 걸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살아나야, 그 유럽도 바닥에서 살아나야 그 다음에 수출이 확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겠죠. 이제 그게 확인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이 없다. 환율도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빠르게 되셨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한 국면들. 근데 결국에는 달러 자체가 이렇게 크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기조가 꾸준히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강세에 도움을 주겠죠.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네, 이쪽은 지금 분위기 그냥 안 좋습니다. 네, 갈 듯 하다가도 못 가는 거. 이번에, 그때는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 가상 코인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만약에 있었으면은 이때 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급락하고 나와서 왔다 갔다 그 3중 바닥을 만들 때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 저점 때는 꼬리 지난번 저점을 항상 위쪽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때가 그리고 또 요때가 이제 1번, 2번, 3번 있으면은 3번의 자리가 1번보다 밑에 있느냐 아니면 그 근처에서 만들어지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됐다라고 되면 요게 많이 쳐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주가 강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모습 비슷하게 나왔길래 한번 있었으면 사볼 것 같아요. 이건 자리들 쪽에서 두 번, 세 번. 근데 세 번이 위쪽이 이보다 높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확인되고 움직이는 요런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 때는 한번 따라가 봐도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 폭이 크다 보니까 저항은 요 정도쯤 되겠죠. 거의 딱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 정도 오고 바로 꺾였네요. 이것도 이때 못 팔면은 참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때는 한번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지켜봤던 자리가 이 자리였다. 예, 근데 있었으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네, 올라온 것에 따라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죠. 예, 또 그냥 코인 안 한다고 지금은 말씀드려 놓고 혼자 또 그러면 또 그렇고. 네, 그래서 이렇게 황보도 하고 움직이는데 그러면 아마 16,700, 800 여기서 들어가서 17,000 또한 1,000달러 정도. 예, 이 정도인데 그래봐야 뭐 100만 원이네요. 103, 100 몇십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고 또 내려올 때 보세요. 그동안 어렵게 올렸던 거 한 번에 이틀 사이에 그냥 또 쭉 빼버리는 상황들이죠. 절대 아직까지는 안정이 안 돼 있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이번에 하락할 때 대표적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네, FOMC 효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빠르게 식고 있다. 라는 쪽에서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금리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지금 금리 쪽을 살펴보게 되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10년물 금리부터 잠깐 볼게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단 자리가 1년 동안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4%대 이상에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죠. 3.5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의미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의 동향과도 맞춰져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절대 그 상황으로는 한 3.5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한 5.1 이 정도 터미널 레이트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5에서 5.25 이 정도쯤 되겠지만은 요 정도보다는 보통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5.5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 정도 보니까 이게 서서히 따라 올라가다가 보통 좀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겠죠. 왜냐면 지금 기조가 그래도 위쪽에 무게를 둔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3.5에서 여기 가기도 좀 되게 버겁게 나오죠. 왜냐면 이 차이는 지금은 5%대 이상 금리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정도까지 못 가. 왜냐면 경기가 지금 당장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장기 금리는 그를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나 단기물들은 이제 당연히 지금 시장의 동향들을 반영을 하겠죠. 근데 반영을 하는데 그 수준이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반영하는 수준 정도가 최근 들어서는 좀 꺾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쪽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 즉 한쪽에서는 더 우리 연준을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내년에 금리나 없다고, 지금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금리나 내년에 2023년 말에 가면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리 단기물들이 더 가면 안 돼 라고 바라보는 쪽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 그래도 연준을 믿어야지, 연준이 그대로 시행했을 때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요 두 개가 맞춰지다 보니까 인연물이 공방을 펼치는데 약간 하락하는 정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걸 봤었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무조건 뭐 누가 맞다 틀리다가 떠나서 안정을 못 찾는다가 첫 번째,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돼서 2년물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체 10년물의 폭이 좀 줄어드는 과정들, 이게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상황 쪽에서는 그나마 경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가시화돼서 어떤 금리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2년물 정도가 일단 지금 정체 아니면 하락, 가장 좋은 거는 2년, 어차피 이제 금리가 그렇게 큰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제 어떤 경기 체력이 큰 변화 없어. 그러면 이게 올라와야 되겠죠. 2년물 그냥 하락, 그러니까 살짝 하락, 이게 좀 올라와주는 이런 게 가장 또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또 막 올라오게 되면 그건 또 좋은 현상은 아니죠. 결국에는 지금 10년물, 2년물 차이 정도가 아직까지는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금 4%도 안 되는 10년물의 의미는 지금 당장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라는 것들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상품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상품 시장 쪽에서 먼저 봐야 될 게, 유가가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게 되면 유가 관련된 또 에너지 쪽도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고생보다도 또 좀 약간 그렇죠. 약간 또 빠지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하락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첫 번째가 뭐 신재생, 이거 안 좋았고, 거기다가 에너지 쪽 별로 안 좋고, 뭐 한 1% 빠지는데 다 좋을 리가 없겠죠. 이런 게 별로 안 좋았는데 영향 받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70달러대가 저가, 이게 단기 저점이냐, 요거 확인하러 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해서 또 이번에 다시 70달러대를 깨고 내려간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때 80달러 밑에서 움직이는 요 자리 정도는 이게 이슈가 경기 이슈입니다. 경기 이슈는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유가 쪽에서는요. 예, 왜냐면은 유가는, 만약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유가가 지금 70달러대가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뭐 50달러대에서 3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뭐 당연히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러시아가 미국 편을 들어서, 미국과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고 하게 되면 미국과 함께, 정확하게는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말을 듣는 예, 미국이 세계 중심, 이쪽이 거의 야 우리 말 들어 라고 했었으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아니죠. 아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금융위기 터지고 뭐 최근에 또 유가 마이너스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했을 때 미국이 네가 도와준 게 뭐 있냐? 솔직히 당연한 거죠. 미국은 그냥 자기 신경 씁니다. 자기 이번에 IRA 법안에서 보세요. 그냥 결국에는 나한테 이득이 된 게 뭘까라는 쪽만 생각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세계 경찰? 네, 아닙니다. 자기 미국 우선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되게 되면 50달러대에서 30달러대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물가 수준이 올라왔던 거 생각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한 거죠. 만약에 이 정도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세계적으로는 뭐 어떤 심각한 타격이 나와서 경기가 지금 침체 국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유가를 반영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침체는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가능성이 이제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유가를 바라보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물가에는 안정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물가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물가를 바라볼 때 굿즈, 재화가 있고요. 지금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굿즈는 빠져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서비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안 꺾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쪽에서 서비스를 잡는다. 뭘 잡아야 됩니까? 이거 물가가 이제, 굿즈는 이제 그동안에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서 폭발하는 보복 수비와 함께 아이고 핸드폰도 사야 돼, 뭐 이것저것 다 사야 돼 하던 연상이 나오다 보니까 급증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일단락 되다 보니까 이젠 살 거 다 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리오프닝 효과도 같이 있는 부분들이겠죠. 굿즈는 꺾입니다.
서비스는 안 꺾입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고용 쪽 중심으로 강한 변화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꺾이지 않는 쪽에서 반대로 그럼 서비스가 꺾인다. 고용이 안 좋아지는 해고가 커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적어도 실업률 한 4.5% 이상은 가기를 시작을 해야 이게 꺾일 것 같아요. 서비스 물가도요. 그러면 재화 관련된 쪽은 꺾였는데 이것까지 꺾는다. 이걸 꺾으려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연준 할아버지가 예, 파월 할아버지가 너가 해고될 때까지 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가 해고돼야 이제 우리 서비스 물가 꺾여. 이것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두고 있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예고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과연 유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는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반영해서 경기까지 심각한 얘기까지 여기서 만약에 또 저희가 모르는 블랙스완이 나와서 경기에 심각한 뭐 신용 리스크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유가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러면 신재생도 망해요. 아이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투자해야 돼? 아, 네. 그냥 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효과를 그대로 누리려고 그럼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가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 아유 한숨 튀었다. 그래서 물가는 꺾이는데 일조할 거고 거기다가 차라리 뭐 전기차 이런 거 전기차는 좀 다른 성격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는 거 다 멈춰. 예, 다른 거 할래. 이런 차라리 유가 쓰면 되지 뭐. 라고 나오게 되면 유가를 원유 쓰고 그쪽을 택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끌어왔던 산업 쪽에서도 별로 안 좋은 신호가 나올 거고요. 게다가 경기 관련된 변수는 가장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70달러대가 지금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하락 각도가 완만하게 내려간 것과 급하게 들어간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각도가 이제 보통 보면은 6월 달에 고점이 120달러대, 이번에 10월 달에 저점이 70달러대, 그러니까 약 한 50달러가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단기간에 한 지금 4개월 만에 움직이는 폭이 50달러대 정도였다라고 되면 폭은 큰 거죠. 당연히 큰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경기도 하강되는 속도와 함께 유가도 반영될 겁니다. 즉 유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걸 통해서 앞으로 경기가 이제 연착륙이냐 견착륙에 대한 의미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연착륙이다. 그럼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죠. 예, 보통 지금 알고 있듯이 지금 내려왔던 각도보다 더 완만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비스듬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이때 각도 그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쪽에 대해 무결투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경기 관련주나 나머지 주식 쪽으로도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은 다 대부분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유가의 동향을 확인해 보자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밖에 또 다른 거 뭐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위험지표 쪽에서 뭔가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왠지 이번에 찝찝했던 게 공포와 탐욕 지수 쪽에서 그거죠.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그리드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느끼는 거는 아이고 이거 별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어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일주일 만이죠. 그 사이에 2개 단위 내려갔습니다. 이제 피어 수준으로.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연준은 브라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목표를 달성했어. 이거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갔다가 여기서 아마 왔다 갔다가 반복될 수는 있다고 보여줘도 그래도 이 이상으로 돌아오는 거를 별로 연준이나 중앙기관들은 별로 좋지 않게 본다. 예, 다 같이 너도 해고되고 다 같이 단기간으로 기업 실적도 당연히 꺾여야 해고를 할 테니까요. 이런 것까지 일단 용인하겠다라는 분위기. 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빅스 지수죠. 빅스는 그냥 자세하게 분석 안 하겠습니다.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가격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죠. 그 20대 이하로 잘 안 빠진다. 요 자리죠. 안 빠졌을 때는 분명히 변화가 나올 때 그냥 기조적으로 꺾긴 모르겠는데 20대 이하에서는 또 살아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지난 저점대와 함께 봤었을 때는 20대 부근 근처에서는 뭔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되면 이게 지금은 또 살아 올라온 것도 이렇게 쫙까지 오느냐,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은 솔직히 지수는 나스닥 기준으로 만 깨집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가 이 정도 부분까지가 다시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이거는 이제 이게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20대 위아래로 자리 잡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제일 시장이 일정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아직 어느 쪽으로도 안 가려고 하겠다라는 균형점을 얘기를 할 텐데,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대에서 한번 변화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갔다가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상황으로는 더 많습니다. 이럴 때도 보게 되면 20대에서 갔다도 꺾이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또 35대 근처까지 또 오죠. 네. 이 빅스 지수를 바라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그냥 아무 걱정 없다라고 바라보기에는 너무 지금은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날에는 아이 저 사람 주식 비중을 늘리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뭐야 이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동향들 봐서 또 체크하는 변화들이 그에 맞지 않겠다 싶으면은 바꿉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시장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생존형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 현금이 30으로, 그러니까 70대 30으로 가서 이쪽 실컷 하시다가 갑자기 60대 40으로 올렸네, 현금 비용 올리네 라고 하게 되면 투덜투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요때 보통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만약에 지금 가장 좋은 포지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50, 현금 50입니다. 그걸 가지고 50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주식이고 이게 현금이겠죠. 그 중에서 현금을 한 10에서 20 정도는 그러니까 약간 스캘핑 정도, 약간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하루 이틀 아니면 많아봐야 3일 정도, 3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만 들어가면서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 나머지 한 10% 정도는 당일 10%에서 또 한 20%, 그러면은 최종 장중에 쓰는 현금 한 10%가 남겠죠. 예, 이 정도 되고, 요거 10에서 20, 요거 10에서 20, 최종 한 40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무조건 오늘 당일로 정리를 할 거야. 당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툴에 맞춘 매매, 분봉 매매나 아니면 오늘 보니까 갑자기 DNC 미디어가 급등해요. DNC 미디어를 사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들어갔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무척 짧아야 되겠죠. 3%, 한 5%, 아니면 그 이상이면 오 땡큐 오늘 나 운 좋은 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매매. 요거 1번, 요거 2번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쪽으로 한 60대 40 정도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또 금세 바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요 주식이라고 했던 좀 끌고 갔던 부분들의 변화를 주거나, 그러면 요거를 변화를 줘서 조금 더 현금 쪽으로 넘기거나 라고 하는 쪽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시장에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나오는 수급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같이 봤을 때 이거는 끌고 갈 게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지금 저도 요 현금 주식이 50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기준으로. 그래서 현금이 더 많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상황으로는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이용하는 정도로만 현금을 사용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종가상으로는 그냥 정리. 그리고 또 오늘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이번 주에 거의 손절이 너무 많았어. 마이너스 3%, 한 3종목 했고, 마이너스 5%, 한 2종목 했고, 이러면 벌써 이번 주 안에 종목들이 거의 20% 날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빨리 짧게 했던 것들이 좀 비중이나 이 대응들이 좀 많았을 뿐이지, 그 중에서 보통 이제 들어가는 것마다 다 손해보고 또 남는 거 하나라도 있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종목을 공략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수익이 나는 쪽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잘
저희 툴에 의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아니라 실패하는 거 하나 나머지 다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75%는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거는 그 중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맞추시라고 제가 아예 종목 풀들을 되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두 번째 종목 코너에서 그렇게 종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다 매매하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또 좋지만, 첫 번째는 그거를 관심 종목화에 넣으시라.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그거를 움직일 때 그런 종목들 보게 되면 아침에 장 시작한다 하고 또 의자 땡겨서 앉으신 다음에 저희 관심 종목들이 움직일 때 저희 툴을 맞춰서 분봉 툴, 일봉 툴 맞춰서 이거 움직일 때가 됐네. 이거 이제 됐네. 이거 못 보고 있었네. 이런 거 공략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그러면 만약에 5G가 움직인다. 이 중에서 뭐 사야 돼? 어떡하지? 그냥 제일 묵직한 KMW 사?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요게 대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고, 제가 보기엔 관심 종목 10개 있는 사람보다 100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주식 잘합니다. 그만큼 100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서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한 개 하는 사람보다 같은 섹터의 두세 개 특징 알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식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10개 알고 있는 사람과 그 10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확실히 매매하면서 이쪽 종목 움직이네. 그러면 A라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거기 파생된 B, C, D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D가 계속 탄력적이었어. 그러면 A를 쫓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올랐으니까 쫓아가는 것보다 D를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갔다가, 물론 주도주니까 A가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 주도주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랠리 나올 때는 C가 더 강하게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다른 변화가 A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장식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또 잔소리. 예, 그렇습니다. 매일 주말에 잔소리 안 들으시면, 주식 잔소리 안 들으시면은 네, 주말이 아니신 거죠.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장단기 금리차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뭐 다시 한번 말해 무엇합니까? 네, 거의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동향은 생각보다 지금 관점으로는 폭을 못 줄여요. 여전히 못 줄이고 있고,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면은 10년물, 20년물 차이죠. 네, 근데 이게 개선이 될 리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빨간색입니다. 10년물과 2년물, 2020, 올해죠. 올해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게 지금 3월달. 그 3월달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거죠. 전쟁이 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거 살짝 반전했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한 7월달부터 거의 급하게 내려가서 지금 현재 5개월 동안 마이너스권에서 헤매고 있다. 이거를 좋은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적어도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폭이 좀 좁혀지는 거, 그걸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고 지표들은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 이제 동향들 시장 관련돼서 기술적인 내용들도 한번 잠깐 보시되, 수급 잠깐 볼까요? 수급은 항상 만기 다음날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 중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것 같지만, 코스닥 매수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지만, 이거는 어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수했던 거 빼게 되면 외국인 거의 1,700억 매수, 이거를 매수했다고 보긴 좀 힘든 상황들이죠. 이런 쪽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금 만기 이후에 나오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입니다. 어제 그렇게 샀다고 해도 매도, 게다가 콜 매도, 풋 매수가 83,000개. 아이고, 이쪽은 이제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풋옵션은 아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끌고 다녀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액 쪽으로 볼까요? 금액으로 보게 되면 풋옵션이 매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콜옵션 매수가 금액적으로는 많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수량은 많은데 금액 자체는 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금액이, 그러면은 뭐 이게 옵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것도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 옵션에선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지금 현재
현재가 부근에서 가까운 것들이 있는 옵션, 그 해당되는 옵션은 비쌉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만기를 가서 현재 결제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비싼 거죠. 반대로 저 밑에 앞으로 한 주가가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이상씩 하락할 때마다 들어오는 그 옵션들은 생각보다 쌉니다. 왜? 지금 멀어지면 멀수록 싸겠죠. 앞으로 이거 지수가 2000 간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몇천 원대입니다. 솔직히. 이 안쪽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대, 40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 이거 몇천 원대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엔 그런 얘기죠.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이 싸게 아직까지 움직이게 되면 크게 갈 수 있는 쪽들, 이쪽들을 수량을 많이 사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고 콜은 또 그쪽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콜은 수량으로나 금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적정하게 위쪽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시장이 생각보다 위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커버할 거 이거를 좀 기대를 하는 게 기대보다는 좀 갖춰놓는 게 솔직히 2,000원짜리 한 뭐 1,000개 사놓고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만약에 1,000원짜리 이렇게 사놓고 혹시나 시장이 흔들릴 걸 대비한다. 근데 반대로 거의 만기일 때 나가서 그쪽에 결제받을 가능성이 없다? 제로로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해지 비용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 보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먼저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입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상황까지 보게 되면 종가에 살짝 돌려줬어요.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오는 추세선은 맞춰주겠구나 라는 쪽에서 이거를 맞춰주려고 살짝 돌린 건지 그러면 저희가 뭐 다 아는 사실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 여기서 나왔으면은 이 플랫한 이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웠었어요. 야, 앞으로 이게 지금 11월 딱 들으면서 지금 12월 중반, 그러니까 약 한 지금 한 40일 넘게 동안 지금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있던 이 선이 이탈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 그러면 지지를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지지권 안고 발돋움해서 계속 위쪽으로 점프 하려고 하는 자리죠. 3번에 걸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사실들. 그러면 내려갔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려 해서 좀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한 주 초반까지 해서 이게 11,000선대 안착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월화수 정도죠. 한 3일 정도 지금 정확하게는 3일이 아니라 지금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한 날이 하나, 둘. 그러면 제가 55일선 근처에서 3일 정도 안쪽은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보세요. 떨어졌다가 1, 2, 3 뭐 밑으로 쭉 갔다가 돌아오는 척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오래 끌었다가 한번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다시 55일선 이탈한다. 이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상황들인데 이번도 거의 일단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지금 1900선 11,000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저항 흐름들이요. 그러면 시장은 아직은 밑에 열려있는 이 상황들을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추세적인 흐름들은 일단 이탈을 한 게 본격화됐죠. 그러면 이 추세가 지금 밑으로 간다고 했다가도 요거죠. 여기 지금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쭉 올라갑니다. 다시 이탈합니다. 다시 안착하려고 들어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이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300입니다. 근데 다 치게 되면 1만선. 1만선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흐름들이 갔다가 힘 빠져. 다시 힘 빠져. 그러면 지금 벌써 롤링이 지지를 받고 두 번째 중요한 역할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거죠. 올해 여름 때부터 조금 땡기면 한 봄 때부터 시도했던 부분들이 장기적인 이평선 쪽에서 크게 변화가 못 찍고 밀려 내려간 과정 쪽에서 마지막 남은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10,000선, 1300선 이 정도가 지지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크게 조정을 받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지하고 다시 돌려주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게 이제 12월, 1월 달의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도 잠깐 볼까요? 지금 한국 증시는
기준점이 거의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죠. 즉 55일선 중심으로 와 있고, 이거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미국 시장 따라서 횡보하다가 턴했다가 실패한 자리죠. 근데 어제 강하게 양봉 나왔던 거 가지고 지수만 좋고 코스닥은 여전히 0.7%인가요? 하락돼서 제대로 못 따라와 있고, 그러면은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그냥 쭉 땡겼다 라는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 툴로 볼게요. 저희 툴로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가 13일선이 위로가 있죠? 밑으로 보게 되면 요게 3일선입니다. 네, 그러면 13일선과 3일선이 이제 만나면서 그 자리 부근 쪽에서 이제 턴이 강하게 들어야 됩니다. 밑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지지를 하려는 욕망이 있다게 되면요. 그 중에 55일선까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2350에서 70 사이가 상당히 위쪽에 대한 저항이 많아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가 화학하고 급증이 되는 게 일단 먼저, 주체는 외국인이 다시 강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한 2370까지 돌파를 돼야 아이고 추세적인 압박들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다음 주 초, 뭐 월화수 안쪽에서 그렇게 월화 정도까지만 나와줘야 이 조건들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네, 운명은 어렵습니다. 안 좋게 갈 겁니다. 그러면 근처 시도했다가 또 빠져버리는 상황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선 또 안쪽으로까지 또 내려오고요. 그러면 그때가 시간적인 여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주 정도 안쪽에선 2300이 깨질 가능성, 그러니까 2300이 다시 깨져서 저 밑에 2290선, 뭐 2250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뭐 그렇다 할 얘기가 없는 상황들 쪽에서 저희가 또 체크할 게 별로 없고,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맞겠다 한쪽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주에도 지금 저희가 주식 비중은 한때 70% 갔다가 60% 가서 또다시 현금 비중 늘리고 하는 뭐 약간 여러 가지 해프닝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더 맞겠다는 쪽에서, 특히 기준점 이탈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제 스탠다드에 맞게, 제 기준에 맞게 그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대로 이거 왠지 찝찝해서 뭐 아니면 왠지 그냥 기다려봐서, 예, 그건 왠지밖에 안 됩니다. 왠지나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장 흐름들이 바뀌었는데 나에 대한 나태함이 반영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로 액션을 취했을 때랑, 아니지만 혹시나 좀 더 볼까라고 했을 때랑 차이가 한 본격적인 그 시장의 방향성과 나오면서 이어졌을 때는 결국엔 후회만 남더라고요. 아닌 것 같으면은 차라리 줄였다가 다시 월요일날 무슨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또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은 기준점 이탈입니다. 여기에 무게를 삼고 보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단기 리스크 쪽에 무게를 두자라는 쪽의 변화로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50대 50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50에서도 어떤 기준을 맞추면서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6대 4 정도가,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6으로 갖고 있고 20, 20, 그러니까 즉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차이들이 조금 더 약간 차이가 있죠. 단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스윙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절반, 나머지는 짧게 들어가는 게 한 절반, 이렇게 구분을 안고 대응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관점에서 6대 4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 하지만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리거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빠른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좀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중에서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리오프닝 쪽에서 변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을 보면서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은 열린 건 맞습니다. 그건 뭐 본격적으로 이제 PCR 검사부터 그동안 규제했던 거 열린 게 맞는데, 그 다음에 1번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확진자 폭증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확진자 폭증 없이, 물론 정부가 중국에서도 이거 관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풀어놨다고 그래서 지금 이동하면 이동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있죠. 특히 나는 괜찮은데 딴 사람들이 걸려서 내가 나갔을 때 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워낙 방역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코로나는 아직까지 걸리면 거의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뭐 거의 찍히는 병. 나는 거의 거의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찍혀서 당하는 걸 왜 그래야 돼? 아예 그냥 자발적으로 잘 안 나가든가. 나가도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재택근무 계속 연장할게요. 뭐 이렇게 들어오든가. 그래서 아직 밖에 본격적으로 안 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아마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나오는 변화 보고 나면 그때부터도 이제 이게 본격적인 것 같은데 이때가 확진자 폭증을 하는 시기가 약간 독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감기와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또 짬뽕 드는 이런 겨울 때는 적어도 본격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덜하다라는 쪽인데 만약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좀 중국 공산당이 산업적으로 확대를 이끌어내자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경기를 끌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 경기 확대와 함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금리도 떨어뜨리고 뭐 이제 이 관련된 얘기는 지난번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죠. 이거를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거는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꼴이겠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거고 우리 산업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산업 관련된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 두 가지가 늘어나겠죠. 근데 거기다가 마침 또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러면 가격에 불을 붙이겠죠. 또 한번. 그러면 결국에는 또 돌아서 물가는 또 영영 올라가는 거 잡는 게 멀어진다. 라는 쪽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그 관점들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들의 변화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철강부터 거기다가 뭐 대부분 아시죠? 그러니까 철강, 비금속 이 관련된 쪽들도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통을 받았던 섹터들이 이제 Q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P도 같이 좋아지고 달러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P까지도 또 올라가고 하게 되면 어떤 산업재 쪽에 대한 변화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게 또 교역 상대방인 한국 쪽에서도 기회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긴 가는데 요 단계가 좀 무섭다 보니까 확진자 폭증의 단계가 무섭다 보니까 아직은 좀 떨면서 움직이고 직접적인 대응은 아직은 좀 강하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요. 지금 하나 이제 아직까지 기준점 이탈했다. 아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좀 걱정된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과거와 다른 게 중기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혼재한다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몇 가지 사실을 봤었을 때 증권사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 요거는 반대로 보게 되면 2020년도, 21년도 그 2년 동안에는 증권사가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이 어디 있느냐. 거의 인력 구조조정이나 부서 구조조정이 없이 인센티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적이 좋다 인센티브 워낙 너무 직원들도 받아간다 에헤라디야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주식은 큰 관점으로 매도 단계입니다. 반대로 증권사가 구조조정하기 시작해서 이제 짐스 안에 저한테도 전화 와서 형님 저도 그만두려고 하는데 레몬 리서치에 자리 있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없어.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너가 이 방송에 안 맞을 것 같아. 너는 방송보다는 그냥 열심히 또 다른 쪽의 직업 아니면 이직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다른 증권회사 가서 길 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죠. 유하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없습니다. 같이 일 못합니다. 그런 사람 친구들하고는 실력이나 나만의 인사이트가 없는데 매매를 같이 해서 저희 레몬 리서치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권사 구조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뉴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바닥이 다가오는 신호가 있구나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 주변에서 찾는 아이디어인데요. 증권책이 안 팔립니다. 주식책이 안 팔려요. 뭐 지금 출판사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뭐 책 써보라고 책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책 안 냅니다. 저 책 내고 싶지 않습니다. 책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강의하면서 더 하는 게 더 좋고요. 책은 너무 올드하고 뭐 내가 책에 나온 내용들 그대로 안다고 그래서 뭐 줄줄줄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와 똑똑하다. 예, 똑똑한 사람이 주식 잘합니까? 절대. 똑똑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해요. 시장의 트렌드에 같이 맞춰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눈치 잘 보는 사람, 눈치 잘 알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주식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항상 한결같이 꾸준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에선 데이터와 종목과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이 머리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성실이 없다. 이 사람 쓰면 안 됩니다. 쓰면 내가 자꾸 인재상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눈치만 있다고 해서 주식은 한 50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성실하지 않게 되면은 분명히 나 돈 뭐 까불까불 대다가 그냥 한번 확 날리고요. 왜냐면 데이터에 대해서 보강이 없는데요. 이러면 절대 주식에서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벌다가 한 번에 크게 깨지고 또 조금씩 회복하다가 크게 깨지고 이런 상황이면 돈이 안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성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책이 잘 안 팔린답니다. 한때는 저희가 3%에서 연블리 책만 나왔다 이러면은 뭐 그냥 거의 뭐 신반부 돌파 뭐 2쇄 3쇄 찍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 나도 책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3%에서 그 3% 그 소장님 뭐 대표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 쓰고 이런 것들 엄청 저희가 많이 봤죠. 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래. 와, 이게 무슨 단타? 짧은 매매? 이건 무슨 소인 배당하는 짓들이고 여기서 지금 기회를 잡아야 돼. 계속 돈 넣어가지고 좋은 종목 꾸준히 모아가면 사면 돼. 딱 1년 반이 지나니까 사면 돼? 에이씨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욕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사면 된다는데 내 계좌는 왜 마이너스 40%지? 라고 이제 고민이 생기는 상황들이죠. 아니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며. 근데 그래서 매크로 공부 많이 하고 금리가 어떤지 내가 연준위원 15명이 누군지 다 알고 거기다가 금리 나올 때 FOMC까지 직접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 체크하고 근데 왜 마이너스 40%야? 라고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들이죠. 근데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공부 잘못한 겁니다. 아니 매크로 봐가지고 저희 밥을 먹여줍니까? 이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3%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무슨 이코노미스트 나와서 대화하는 것까지 다 외울 정도로 달달달 한다고 해봐야 막상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이게 대응이 되나요? 네.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시장 트렌드에 맞췄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죠. 오히려 지금 반대로 플러스 한 20% 정도는 되는 게 정상이겠죠. 왜냐면 뭐 이건 벌써부터 다 시장에서 트렌드 안 맞다 그러면 계속 줄였을 거고 그럼 그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트렌드 벌써 올해도 상승했다 하락이 벌써 3번 정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오히려 이 정도까지 해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게 아니라 이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잘못한 자신을 시인해야 되는데 저부터 이게 지금 결국은 자기가 공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괜히 뭐 아예 거기 나왔던 사람들 누가 뭐 맨날 올라간다고 해서 욕하고 뭐 악플 달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공부의 주체는 매크로는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매크로는 그냥 어디 나가서 뭐 누가 얘기하게 되면 그냥 알아들을 정도만 보고요. 나머지는 다 산업이나 또 종목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부의 이게 다여야 되지.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매크로 내가 말이야 파월 의장을 지금까지 FOMC를 보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주식 못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수체화되고 좀 더 인사이트가 있는 쪽이 그게 공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 안 팔린다. 좋은 신호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지금 주변에 저보고 주식 뭐 사요?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5%, 2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정리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살 것 같은데 뭐 살까요? 라고 지난 1년 사이에 물어봤던 분이 10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들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손절했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래요. 뭐 증권사 직원들도 물어봐요 저한테. 형 이거 어떻게 할까? 손님 사서 매매하다가 물렸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때는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이번 연도 초에는요. 그러던 친구들이 점점점 끝나던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문의하는 게 이제 보너스 들어오는데 주식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저도 물어보지 않죠. 지난번에는 뭐 무슨 종목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거 불려있을 텐데 정리를 했나? 라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형 지금 이제 목소리도 연초에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예,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너스 나온다 그러는데 주식 말고 주식 사야 돼 얘기 아니라 예, 주식 말고 그냥 와이프가 자기 얘기인데 와이프 얘기를 또 얘기를 해요. 네, 와이프가 고금리 어디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형 그쪽에 아는 거 있어? 은행원 출신이잖아 이런 얘기들. 네, 주식 얘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좋은 신호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점점 더 그냥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이런 아이디어는 주식을 바닥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까워 왔구나 합니다. 바닥입니다가 아니라요. 그러면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뭐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바닥이 가까웠는데 지금 앞으로 한 번 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주식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주식을 갖고 있을지 안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한 1년 반 동안, 그래, 주식이 이런 거 경험 잘했어. 한 마이너스 50%인데, 반이라도 건지자. 손절 나오죠. 이게 나오는 구간이 한 번 더 나올까봐. 이게 남아있을까봐 지금 그게 약간 좀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싸집니다. 치입해집니다. 치입하다는 얘기는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조용히 현금을 준비를 하시되 뭘 그렇게 두세요. 아마 미래에셋인가 보니까 이게 미래에셋 CMA가 3%대 3.5%대인가로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의 CMA가 이 정도쯤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나 그 3%대가 3%가 안 되나? 뭐 하여튼 이 정도쯤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나가던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여기다가 뭐 고금리로 막 1년 동안 묶일 거 지금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뭐 채권해야 돼 뭐 이런 거는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채권 거 해봐야 뭐죠? 한 7%, 8%그 금리 1년 받는다고 와 일단 잘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7%, 8%입니다. 네 이거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는요. 네 잘하면 하루 아니면 잘하면 일주일에는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일단 넣어두세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그래도 어려운데 경무에도 시달려가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30%. 에이 여기 나와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현금 채굴 잘 하신 겁니다. 그거는 여기 넣어놓으세요. 네, 요 CMA 쪽으로 넣어놓으시고 1년으로 묶지 마세요. 1년으로 묶었다가 잘못하게 되면 이게 주는 게 뭐 6%라고 했는데 중간 해지하게 되면 1%도 안 줘버려요. 해지 계약 위반이라고. 그러면 여기다 그냥 갖고 있다가 여기서 적당할 때 들어간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거 이용하는 거죠. 아주 치사하게. 네, 중간 해지를 노리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요. 좀 적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놓으셨다가 기회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주식을 하시란 얘기는 아니고 단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저희 텐버거 또 여기 또 깨알 홍보 들어가죠. 텐버거 드디어 오늘 한 종목 추가합니다. 한 종목 추가 또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가 되고 차라리 텐버거 장기 계좌에 있는 종목들 아주 조금씩 사모하는 거 이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 종목들
거래돼봐야 그렇게 거래 많지도 않고 조금씩만 되고 하는데 아유 저런 거 사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뭔가 잘 보시게 되면 안 빠져요. 예, 쉽게 이탈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아니면 이번에 이런 거 나왔다. 이번에 내가 템버거 장기 계좌 있는 종목들 넣어서 사겠다 생각하시고 일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5종목을 맞췄는데 마지막 종목을 이거를 그냥 관심주로 말씀드릴까 템버거로 될까 아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지 고민하다가 내가 템버거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모아도 되겠다. 예,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이따가 잠시 뒤에 공개하게 좀 이런 재미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종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종목이 더 공개됩니다. 네, 왜 지금 그러니까 거의 1, 2, 3, 4 이번이 5번이죠. 예, 그래서 1번은 큰 성공, 예, 여전히 넉넉한 수익. 1번이 예, 1번은 조금 수익, 2번이 큰 성공, 3번은 좀 왔다 갔다 4번도 넉넉한 성공, 5번은 어떻게 될까? 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번 주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들도 그렇고 만만치는 않고 지금 기술적 이탈에서 또 돌아가냐 마냐 이런 상황들이 나올 텐데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냥 55일선 못 돌리면은 또 시장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또 주춤주춤 하다가 또 고민하다가 이런 사고 또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현금 한 50% 정도 갖고 그러니까 크게는 아니면 6대4 정도까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될 때 하자. 하지만 만약에 진짜 주식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짧게 하는 전략들 많이 말씀드리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또 현금 준비했던 거 잘 기다리시고 아마 바닥 옵니다. 바닥 오는데 그거를 뭐 이제부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닥이 온다고 하더라도 슬그머니 해서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못할 정도로 거기서 설설설설 올라가는 게 바닥이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근데 딱 봐서 이게 의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저희도 늘리겠죠. 아니면 그때는 좀 더 확신이 있다. 신규 현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용을 쓰시되 신용도 강약 중강약 맞춰 쓰십시오. 이런 얘기 제가 또 좀 강조해서 드리겠죠. 그런 것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황 얘기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중요한 템버거의 5배 종목 발음도 안 되네요. 템버거의 5배 종목과 그리고 또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함께 흐름들 다시 종목 공부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